자, 여러분, 이거를 의외로 모르는 분들이 많던데 문정부 들어와가지고 긴급 여권 발급 수수료가 무려 253%가량 늘어났다라는 거 혹시 알고 계셨습니까? 요거 모르는 분들이 많아요. 원래 이명박 박근혜 정부 시절만 해도 긴급 여권 발급 수수료가 어느 정도였느냐면 15,000원 정도밖에 안 됐었는데 문정부 들어와가지고 지금 이게 53,000원으로 15,000원짜리가 53,000원으로 무려 요금 비용이 3배 가까이 지금 인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더 안타까운 게 뭐냐면은 이미 이게 시행 중이라는 거예요. 뭐 올릴 예정이 아니라 올리려고 간 보고 있는 게 아니라 이미 진작에 올려가지고 1년 넘게 시행 중이라는 겁니다. 자, 지금 여러분들이 화면에서 보다시피 긴급 여권 발급 수수료 인상이라고 여러분들이 간단한 검색만 해보셔도 수많은 자료들이 쏟아져 나오는 것을 직접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일반 국민들의 피부에 직접적으로 와닿는 이런 각종 요금의 증가, 솔직히 우리 입장에서는 달갑지가 않죠. 특히 여권 발급 수수료의 증가 이런 것들은 국민들에게 정말로 많은 부담이 될 겁니다. 그죠? 자, 그러나 이 소식이 이미 1년 넘게 지났는데도 여전히 잘 모르고 있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원래 가격이 그런가 보다 이렇게 착각하는 분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제가 오늘 배경 지식 차원에서 한번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자, 문정부 들어와가지고 공항의 긴급 여권 발급 수수료가 거의 3배 가까이 올랐습니다. 지난 박근혜 정부 대비 3배에 가까운 그런 수치입니다. 자, 참고로 이 긴급 여권이라는 거는 여권을 갖고 오지 않았거나 유효기간이 좀 지났을 때 공항에서 이제 신속하고 간편하게 발급받을 수 있는 이제 국민들 입장에서는 솔직히 도움이 됐으면 됐지 손해가 될 게 없는 뭐 굉장히 편리하고 유용한 제도 시스템입니다. 자, 그러나 문정부에서는 지난 2020년 당시 국민들이 이 제도를 너무 많이 이용한다라는 이상한 논리를 내세워가지고 가격을 무려 250% 이상 거의 3배 가까이 올려버렸습니다. 자, 기가 막히죠. 국민들이 너무 함부로 이 서비스를 이용하기 때문에 너무 많이 이용하기 때문에 가격을 올린다. 자, 여러분들은 이걸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여간에 국민들이 편안한 꼴은 못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인터넷에 유명한 웃지 못할 사진도 있어요. 아니, 여러분이 저를 찍어놓고 왜 그러십니까? 하는 건데 이게 사실 뼈가 있는 농담이라 가지고 솔직히 우리가 할 말이 없죠. 맞습니다. 찍어놓고 왜 그러십니까? 맞는 말이에요. 안타까운 일입니다. 자, 이 긴급 여권 발급 수수료라고 하는 게 본인들 인생이랑 사실 그다지 크게 상관이 없는 분들도 많이 있을 거예요. 자, 하지만 국민들의 편리를 위해 가지고 있었던 우리나라의 어떤 공공 시스템 요금이 전 정부 때는 현상 유지가 되고 있었는데 유독 문정부 들어와 가지고 갑자기 3배 가까이 오른다고 하면 상식적으로 이게 일반 우리 국민들 입장에서는 좋을 게 없겠죠. 찬성하면 안 되는 거겠죠. 이미 시행되고 있긴 하지만. 자, 어쨌든 그래가지고 이 서비스를 우리가 이용하려면 옛날에는 15,000원만 내면 되던 거 이제는 53,000원씩 내야 된다라는 겁니다. 국민들에게는 큰 부담이 되는 일이죠. 자,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하게 기억해야 되는 사실이 있습니다. 자, 문정부 들어와가지고 사실 이런 식으로 각종 공공요금이나 직간접적인 사실상의 세금, 준조세의 인상이 굉장히 많잖아요. 뭐 이런 여권 발급 수수료뿐만 아니라 각종 재산세도 오르고 세금, 건강보험료, 건보료, 뭐 부동산세 이런 것만 봐도 사실 어마어마하게 지금 나라가 뜯어간 게 늘어나고 있는 게 현실인데 자, 여러분 사실 좌성향 정권에서 이런 공공요금과 세금, 준조세가 늘어나는 건 애초에 당연한 일입니다. 당연한 현상이에요. 왜냐? 얘네들은 공공의 범위를 지나치게 늘리면서 비대한 정부를 추구하기 때문입니다. 공무원들을 실제로 어마어마하게 늘리고 있죠. 역대급으로 선발하고 있다고 하죠. 살다가 런닝머신 속도까지 규제하고 있습니다. 공무원들 그렇게 뽑아놓으니까. 런닝머신 속도 규제하고 헬스장의 음악 속도 규제하고 공무원들 쓸데없이 많이 늘려놓으면 뽑아놔봤자 하는 일이라고는 그런 거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규제만 늘린다니까? 온갖 규제만 늘리면서 공공기관 유지비, 인건비 지출이 역대 최대치를 지금 기록하고 있죠. 당연히 이러니까 공공기관 유지비와 인건비가 늘어나는데 당연히 각종 요금이 여러분들 인상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뭐 이용 건수가 너무 많아가지고 이 부실하게 여권을 취급하다가 분실해놓고 함부로 이렇게 긴급 여권을 쓴다고 가격을 올린다? 무슨 그게 뚱딴지 같은 논리입니까 그게?
그런 명분을 여러분들 정부가 내거는 어떤 사유를 고지고대로 믿으시면 안 돼요. 항상 명분은 내걸지만 결국은 국민들에게 요금을 인상시키고 늘린다라는 걸 기억을 해야 됩니다. 자, 저렴하고 효율적으로 작동되는 정부와 공공기관을 원하셨더라면 애초에 좌성향의 정권을 찍어서는 안 됐다라는 거예요. 찍지를 말았어야죠. 물론 국민들이 최근 들어가지고 다행스럽게도 정신을 차릴 듯 말 듯한 모습을 보이고는 있습니다만 사실 이재명 지지율 같은 거를 보면은 솔직히 이것도 모를 일입니다. 아직 대한민국 국민들 제가 볼 때는 정신을 못 차렸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문재인만 싫어할 뿐이지 여전히 찍기는 민주당을 찍을 거다. 이런 바보 같은 국민들이 여전히 우리나라 안에 너무나도 많이 있는 게 가슴 아픈 현실입니다. 자, 결국 그렇게 찍지 말라고 했던 정권을 창출한 대가가 바로 이런 겁니다. 국민들이 그 책임을 뒤집어 쓰고 있죠. 비단 각종 공공요금과 세금, 준조세의 인상뿐만 아니라 이미 돈의 가치가 떨어지고 부동산은 물론 아파트값만 오르는 게 아니죠. 계란이나 두부, 대파, 우유값, 식용유값 등등 온갖 식탁 물가, 밥상머리 물가까지 전부 다 어마어마하게 주식 오르듯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들 사실 어떻게 보면은 시작입니다. 사실상의 인플레이션이 우리나라에 오는 겁니다. 우리나라 경제에 말이죠. 월급과 노동의 가치가 줄어들고 화폐의 가치가 줄어들고 생필품 가격이 폭등을 하면은 사실 그게 인플레이션이지 뭐 달리 인플레가 따로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게 인플레이션이지. 자, 오늘은 그래가지고 제가 이렇게 간단한 소식을 한번 전달해 드려 봤어요. 참고로 이 긴급 여권 수수료 상향 조정이라는 거는 절대로 제가 없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외교부 홈페이지에도 나오는 실제로 나오는 내용입니다. 2020년 이후로 지금 이제 2020년 이후로는 코로나가 터지면서 꼭 필요한 경우가 아니라면 사실 해외에 못 나가는 분들도 많아가지고 이런 사실을 잘 모르고 있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자, 하지만 긴급 여권 수수료 이거 정말로 문정부 들어와가지고 3배 가까이 올랐습니다. 15,000원 하던 게 53,000원으로 상향 조정됐다고 지금 공식적으로 홈페이지에 올라와 있어요. 이미 1년도 전부터 실제로 시행되고 있는 겁니다. 국민들이 이런 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저항의 목소리도 안 내고 집단적인 움직임도 안 보이니까 정부는 두려울 게 없는 겁니다. 진정한 어떤 그러니까 자유는 공짜가 아니다라는 말이 얼마나 깊은 의미를 담고 있는 건지 사실 최근에 어떤 한국의 이런 집단 정서가 돌아가는 걸 보면은 우리가 굉장히 가슴 깊이 새길 만한 어떤 교훈이 있습니다. 자, 국민들이 어리둥절해하고 있는 사이에 제대로 결집 못 되는 사이에 이런 것들을 퍽퍽 요금을 올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만약에 이명박 박근혜 정권 시절에 이런 식으로 긴급 여권 수수료를 3배씩 한 번에 늘렸으면은 아니 무슨 공공요금을 10% 20%만 올려도 난리가 날 텐데 여권 수수료를 이렇게 3배씩 이명박 박근혜 정권 때 올렸으면 과연 어떻게 됐겠습니까? 그렇죠. 국민들도 반성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옛날 같았으면 화를 낼 일도 문정부가 저지르면 자꾸 봐주고 넘어가잖아. 그게 잘못됐다라는 거예요. 모든 대한민국 정치의 가장 중요한 문제는 저는 사실 국민 스스로에게 있다라고 늘 강조를 하고 있죠. 말하다 보면은 이게 잘 진짜 제가 감정 조절이 쉽지 않을 정도인데 솔직히 그게 객관적인 현실입니다. 자, 모든 국민은 자신들의 수준에 맞는 정부를 가진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유명한 말이죠. 알렉시스 드 토크빌이라는 사람이 했던 말입니다. 뭐 이 사람에 대한 평가는 어떻게 보든 이 말 자체는 굉장히 뼈가 있는 말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자, 국민들이 SNS 댓글 선동 같은 것에 끊임없이 선동을 당한다면 이 나라의 근본적인 미래는 없을 것입니다. 우파 정치인들에 대해서는 1만큼만 잘못해도 10만큼 화를 내고 반대로 좌파 정치인들에 대해서는 10의 잘못을 저질러도 1만큼도 제대로 화를 안 낸다면 길게 갔을 때 결국 누구만 살아남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매번 정치인이나 평론가, 논객들이 대한민국을 위해서 바른 말을 하고도 자기 인생에 막대한 불이익만 당하고 손해만 짊어지고 패가망신만 한다면 나중에 갔을 때 결국 누가 국민들의 국익을 위해서 바른 말을 하겠습니까? 간신배들만 살아남고 부귀영화를 누리겠죠. 그러나 그런 상황, 그런 참담한 상황을 만든 거는 다름 아닌 저기 우주 반대편에서 튀어나온 악마가 아니라 바로 국민들 스스로가 그런 참담한 대한민국을 만드는데 일조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현대사회는 국민들 한 명 한 명이 나와 여러분들 모두가 주식회사 대한민국의 소액 주주입니다. 그런데 참 재미있는 게 이 거대한 회사에는 대주주가 없어요. 모두가 지분율이 동등하다라는 겁니다. 부자와 재벌들도 한 표고 서울대학교 총장도 한 표지만 나와 여러분들도 똑같은 한 표를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이 주식회사 대한민국에는 대주주가 없어요. 모두가 대한민국의 동등한 소액 주주입니다. 그렇다면은 바로 우리 손에 이 대한민국호의 자동차 핸들이 달려 있는 거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 잘해야지만 이 나라의 근본적인 미래가 있는 것입니다. 국민들께서 스스로 제발 좀 깨어나야만 할 것입니다. 자, 시청해 주셔가지고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